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의 역량인증 과정 진행하고 있는 장선정 노무사라고 합니다. 자, 오늘이 첫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사회보험 전문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에 교재가 개정이 되면서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한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우리 사회보험의 기본적인 헌법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좀 살펴볼 건데요. 우선은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이 건강, 고용, 연금, 산재 이런 거에 비해서는 다소 좀 추상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몇 날 며칠까지 뭘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살펴보시고 제가 이번 시간에 설명해 드린 내용은 사회보장기본법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 문제로 출제될 확률이 높은 부분들을 위주로 요약하고 좀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보장기본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보장 제도가 어떻게 운영이 돼야 할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역할과 책임 범위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법률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국가가 뭘 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뭘 해야 된다, 이런 식의 규정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게 어떤 우리가 딱 국민들이 느끼기에 딱 어떤 사례이다, 어떤 경우이다라고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조금 추상적으로 보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위주에서도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목적을 보시면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 정책의 수립 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제정된 법률이 사회보장기본법이다. 그래서 사회보장 제도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 제도라고 불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회보험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공공부조라는 개념이 있고 사회 서비스, 이렇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 요 세 가지가 다 모두 모여서 뭐가 된다? 사회보장 제도가 되는 것이고, 이 중에서도 노무사 시험, 우리 혹은 사회보험 전문가 시험에서 가장 중점에 두는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는 사회보험에 해당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회보험 전문가 시험을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물론 사회보장 제도라는 안에 그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회보험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이 사회보험 전문가에서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는 역시나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그 부분 위주로 출제가 혹은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위주로 여러분들이 교재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 이념을 보시면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한대요. 자립. 여기서 보시면 사회보장은 그냥 이 사람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자립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왜? 이 사람이 계속 공공부조나 사회 서비스를 국가의 도움을 통해서 받게 되면은 이 사람이 국민의 일원으로서 납세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국민이 자립을 해서 건강한 국민으로서 세금도 내고 사회에 기여하고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 이념에 국민의 자립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회참여 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해서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이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 이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국민이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 목적 및 취지인데, 사회적 위험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국민으로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사회적 위험. 자, 우리 사회보험을 한번 생각을 했을 때 4대 보험을 부르는 거 고용, 산재, 건강, 연금인데 고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관심이 있는 보험급여가 실업급여이죠. 그러면 실업이라는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되겠죠. 자, 산재 같은 경우에는 재해 및 질병,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픈 것, 그리고 건강보험도 질병, 사고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거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장애, 또 뭐가 있죠? 사망,
그리고 노령 이런 것들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사회보험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적인 위험으로 부르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출산, 양육, 질병, 장애, 노령, 실업, 빈곤, 사망. 요렇게 총 몇 가지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8가지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사회보장기본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외워주시면 되냐. 그냥 우리의 생로병사랑 사실 똑같은 내용이죠. 태어나는 게 출산이고, 아이가 태어나면 양육을 하죠. 그리고 아이가 혹시 아프게 된다고 하면은, 뭐 질병에 걸리게 되면은,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가 나이가 들게 되면은 당연히 정년퇴직을 하게 됨으로써 실업 상태에 놓여지고, 실업 상태가 지속되면은 빈곤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따라서 쭉 생계를 이어나다가 이제 적정한 나이가 되면은, 어쨌든 나이가 들게 되면은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생로병사의 흐름을 우리가 이제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사회적 위험이 총 몇 가지이다? 8가지의 사회적 위험이 있고, 이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령이 사회보장기본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이런 8가지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보장기본법이나 혹은 교재를 살펴보시면 사회보장에 관련된 국가 및 지방단체 단체 책임과 역할을 구분해서 규정해놓고 있고, 그리고 이제 행정도 마찬가지고 경영을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마구잡이식으로 이제 행정을 하거나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처음에 세우겠죠. 이번 연도에는 이런 것들을 좀 목표로 해서 경영을 하든 국가를 운영하든 사회를 운영하든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세워진 계획에 따라서 실행을 하고, 실행을 한 내용이 기존의 계획을 세운 내용과 대비했을 때 얼마나 달성했는지 평가하는, 우리가 이걸 플랜 2C 이렇게 부르죠. 이 플랜 2C, 국가와 지방단체 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할 것인지에 관련된 내용이 사회보장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설명으로 돌아와서 우리 사회보장제도에는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있는데, 여기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각각 이 3개의 사회보장제도를 어떻게 운영 부담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가 법령을 보면은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하에 실시한다라는 식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 단체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리고 특이사항으로 이제 사회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사회서비스의 역할을 하여야 하지만 민간의 참여도 독려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사회보험보장기본법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사회보험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실시한다 라는 식의 표현이 만약에 나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보험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해주시면 된다. 자,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거는 8가지의 사회적 위험인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앞에서 설명해드린 내용인 거고,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인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해서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득을 보장하는 건 실업급여, 노령연금, 장애연금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국민의 건강이라고 하는 건 요양급여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공공부조라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보호수급자 이런 것들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은 저소득 국민이기 때문에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일부 생활보조가 들어간다거나 돈을 이제 내고 병원에 갈 여력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의료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장받고 보호받는
그 제도 중 하나가 공공부조에 해당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사회 서비스라는 건 뭐냐?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및 민간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이 질적으로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대요. 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자, 돌봄이 있네요. 돌봄. 복지 보시면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그 상담, 재활, 돌봄 등이 있는데 아이 돌보미 서비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아이 돌보미 서비스 뭔지 아세요 혹시? 아이 돌보미 서비스. 이제 혹시 육아 중이거나 아이를 키우시는 분이 만약에 있다고 하시면은 아실 수 있는 건데 뭐냐면 보통 우리가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이 되죠. 그래서 출산휴가 기간이랑 합치면은 1년 3개월 정도를 이제 보통 쉴 수 이제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 아이가 1년 3개월 정도 되면 스스로 밥 먹고, 뭐 걷고, 걸을 수는 있겠다. 밥 먹고, 대소변 처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1년 3개월만 돼도 아직 아이가 그런 것들을 스스로 혼자 할 수가 없는데,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야 돼? 회사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아이는 누가 봐요? 양육도 사회적인 위험이라면서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일하러 갔으면 그 아이를 누가 봐야 돼요? 물론 조부모님이 계시면 조부모님 봐주시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아이 돌보미 서비스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가급부터 뭐 다급부터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은 이제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을 해야 되고요. 소득이 낮으신 분 같은 경우는 일부 국가의 보조를 받아서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봐주시는 분이 우리 집으로 오는 건데 그거를 이제 어떤 사설 업체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관여하는 이제 사회 서비스로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회 서비스에 해당할 수 있고 아니면은 이런 것도 있었어요.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동이 좀 불편하잖아요. 정신적 장애 말고 신체적 장애, 다리가 불편하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하철 타고 이동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장애인 콜택시라는 것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예약하기가 겁나 빡세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이제 보장해주기 위해서 장애인 콜택시라는 제도가 있고 이 장애인 콜택시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수원시 뭐 장애인 콜택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서비스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평생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거는 생애 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 욕구와 특정한 사회 위험에 의해 발생하는 특수 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 보장 제도를 말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네요. 자, 이제 이거를 여기서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이해했을 때에는 사회 서비스, 공공부조, 사회보험이 모두 합쳐져서 이 평생 사회 안전망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란 국가,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이 법령에 따라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사회보장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할 때 계약직인지 아닌지를 체크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겠죠? 2027년에 새롭게 취직신고, 고용관계가 성립된 뭐 주 60시간 근로자의 범위 중에서 계약직으로 처음에 고용관계를 시작한 경우에는 전체 취득 피보험자 중에서는 몇 퍼센트인가, 몇 명인가라는 것들을 고용보험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료로 뽑아낼 수 있겠죠. 당연히 본인들이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가 될 수 있겠고 이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를 관리하는 센터도 설치해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법령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회보장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우선은 민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라고 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기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보다 더 강자고 약자고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 누구나 평등하다라고 민법에서는 보기 때문에 그치만 우리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 법령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평등하다고 보나요? 아니면 사용자가 더 강자의 입장에 있다고 보나요?
강자의 입장에 있다라고 보잖아요. 그 말 즉슨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사용자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좀 더 뭐하다? 좀 더 보호의 대상자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사회보장 기본법도 마찬가지예요. 민법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본인의 능력이나 역량껏 사회에서 본인의 능력이나 역량을 발휘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일부 보호된 사람들이 있고 일부 좀 더 우선시 해줘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사회보장 제도의 취지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법률이 어떻게 된다? 사회보장 기본법에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선한다라는 게 만약에 사회보장 기본법과 다른 내용으로 다른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법령은 어떻게 된다? 다시 바꿔야겠죠. 뭐에 맞춰서? 사회보장 기본법에 맞춰서 바꿔야 된다. 왜? 이 사회보장기본법의 민법에 있어서는 약간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노동관계 법령도 다 민법에 있어서는 특별법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노동관계에 관련된 사항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되 그 외에 법에 빈틈이 있는 것들은 우리가 민법에 따르는 거죠. 사회보험 관련 내용도 마찬가지. 사회보험도 각각의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민법에 따르다. 뭐 이렇게 법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차 그건 여러분들이 과목 내용이 진행되시면서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보도록 할 건데요.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유지, 증진할 책임을 진다.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된다. 뭐 이게 효율적으로 분담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죠. 국가 발전에 부응하고 사회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제도를 확립하여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될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자, 그리고 이거 개정사항이긴 한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제도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재정 추계를 3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령상 규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어떻게 분담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몇 년마다 이제 기본 재정 추계를 하는지, 기본 계획을 세우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노력하면 되는 것이냐? 아니죠.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담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하거나 자활할수록 노력해야 하며, 모든 국민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환경 조성에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때 사회보장 급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정보 제공 등의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자, 보시면 1호와 2호는 노력한다인데 3호는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노력 의무이냐, 반드시 해야 되는 거냐라는 것들을 구분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분해서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 상호주의 원칙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에 간 우리나라 사람에게도 그 법령이 적용된다고 하면은 그 나라에서 거주하는 대한민국 거주하는 그 나라 사람 외국인도 뭐한다? 똑같이 적용을 사회보장 기본 제도를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는 이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 협정에 따라서 외국인에게 국민연금법에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상호주의 원칙에는 상호주의 원칙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상호주의 원칙뿐만 아니라 명시적으로 맺은 사회보장 협정에 있다라고 하면 그 협정에 따라서 외국인에게 국민연금법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산, 양육, 질병, 장애, 노령, 실업, 빈곤,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이 발생을 하면은 사회보장기본법 및 혹은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연금보험법, 건강보험법에 따라서 이제 보험급여가 지급이 되고, 대신에 국민들은 고용산재징수법 등 징수법에 따라서 사회보험료를 부담을 하여야 하겠죠. 왜냐하면 사용자나 근로자나 혹은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나 다 몰라야 돼요. 보험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은 이제 사회보장 급여를 받기 위해서 법으로 정한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될 책임을 부담한다. 자, 이제 보실게요.
사회보장에 관한 이제 국민 및 국가의 권리인데, 자, 국가는요, 우선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국가가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 기준을 결정을 합니다. 아마 이제 기초생활수급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기초생활임금, 뭐 지자치단체별로 기초생활임금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공무직이라든지 아니면 뭐 민간 위탁을 할 때 그런 최저 생활임금을 도별로 정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이제 결정을 하면요, 그거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사회보장 수급권이 발생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히 구직급여는 이제 하한액이 보통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놓여져서 이제 구직급여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아무리 낮은 임금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수준에 준하여 구직급여액을 받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사회보장 수급권은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모든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것일 텐데, 이런 사회보장 수급권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면요, 이 사회보장 수급권은 국가가 제한이나 정지는 그 제한이나 정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이제 제한을 해버리면은 사회보장이라는 취지에 이제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이나 정지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그리고 사회보장 수급권은 포기할 수 있거든요. 포기를 할 수는 있는데 단 어떤 경우 포기가 안 되냐? 예를 들면 내가 기초생활수급자예요. 아이가 있어요.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기초생활수급권을 안 받고 싶어요. 포기는 할 수 있지. 근데 내가 그 기초생활수급권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나의 자녀가 이제 밥을 못 먹고 학교도 못 가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렇게 혹은 그리고 법령을 위반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이제 포기가 이제 불가능하다. 그럼 한번 포기하면은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고요. 서면으로 이제 사회보장 수급권을 포기할 뜻을 밝혔다라고 하더라도 취소가 가능하다. 그리고 사회보장 수급권은요, 양도, 압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거는 우리가 뒤에서 배우게 될 사회보장 제도에 따른 보험급여 사실 전체에 적용된 내용이에요. 양도, 압류, 담보 제공 불가능한 거. 자, 그래서 사회보장 수급권이라고 하는 거는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회보험이라는 세 가지의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서 구현이 된다까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불법행위에 대한 구상권인데요. 예를 들면은 누군가가 우리나라 국민을 때렸어. 폭력을 행사해서 이 사람이 다리가 부러졌는데 모르고 이제 중추신경이 손상된 거야. 그래서 다시는 이 사람이 걸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도 있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 사람이 그 법령에 따라서 장애연금을 받게 된 원인은 그 허리에 있는 중추신경을 불법행위를 해서 손상을 가한 그 폭력 행위자에게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폭력 행위자에게 그 폭력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연금공단에서 대신 보상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보험급여 수급권자를 대신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불법행위에 대한 구상권으로서 대의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3자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 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그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산업재해보상법에서도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다 각각 향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산지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이 보험급여 청구권이, 특히 사회보험에서는 보험급여 청구권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이거 공단에서 그 손해를 대신 보상해줬다라고 하면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공단에서 대신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 청구할 수 있다. 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회보장위원회라는 거 살펴볼 건데, 우리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다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위원회, 산업정보 예방심사위원회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거기서 뭐 하는 거냐?
각각 사회보험에 대한 보험료율도 정하고 뭐 기금이 어떻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관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데 다 보시면은 이제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서 다 어떤 위원회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우선은 사회보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 제도를 전체적으로 책임 운영 관리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법령에서는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이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정한 부위원장의 순서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부위원장은 누가 되느냐?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위원장이 됩니다. 그럼 그 외에 사회보장위원회를 구성하는 인원들은 어떻게 되느냐? 위원장 1명,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3명, 그리고 그 외 행정부 장관 포함해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사회보장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사실상 짱의 행사를 하는 행정기관, 행정부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건복지부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바로 사회보장위원회 아래에 있는 것이고 이 보건복지부 장관보다 더 아래에 있는 것은 뭐 여기서 말하는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장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밑에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위계 서열이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법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법 체계를 봤을 때에는 뭐 지방자치단체장이 뭘 정하면은 뭐 중앙행정기관장이 보고를 하고 다시 중앙행정기관장이 이걸 모아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런 식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실제로는 행정부는 행정부 사이끼는 동등하고요. 행정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지방단체보다 더 위에 있고 사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회보장기본법 안에서는 이러한 위계서열을 가지고 사회보장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위원회는요, 사회보장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고 그 아래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가 먼저냐, 전문위원회가 먼저냐가 이제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사회보장 운영 업무를 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두도록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사회보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회보장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 사무국 이렇게 조직이 구성되고 있다라는 거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보장위원회가 있고 보건복지부가 있고 관계중앙행정기관에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평가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세우는 계획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기본계획, 시행계획, 지역계획이 있는데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들고요. 시행계획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이 같이 만들고요. 지역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만든다. 자, 보시면 기본계획을 만드는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인데 이 기본계획을 만들 때 누구랑 협의를 해야 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해야 되고 이 만든 기본계획이 합당한지 안 한지는 사회보장위원회인 국무회의 심사를 거쳐서 합당한지 안 한지를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시행을 한다. 그럼 기본계획을 만드는 주기는 5년이다. 그리고 시행계획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그리고 시행계획을 만드는 간격은 1년이다. 지역계획도 1년의 간격으로 지역계획을 세우고 이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실상 지역계획에 관련해서 권고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정도로만 이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의결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평생사회안전망이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공공부조를 모두 합친 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3개의 제도가 잘 돌아갔을 때 평생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구축 작동한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유지 증진할 수 있도록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될 의무가 있고 이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구조를 마련하여 채퇴생활을 보장해야 된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이런 거 해당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의 원칙을 보겠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을 하고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측면에서 형평성을 유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항, 사회보험 누구의 책임?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협의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원칙은 그렇지만 예외적으로는 협의 조정을 통해서 조금 바뀔 가능성도 있다. 그 사회보장제도 비용 부담의 원칙을 볼 건데요. 사회보험만 생각하셔도 이거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게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 사회보장 제도에 따라서 국가, 지방단체, 단체 및 민간 부분에 합리적으로 조정이 돼야 되는데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용자는 이제 사업주를 말하는 것이고 피용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노무제공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자영업자는 소상공인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 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는 내용까지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이 있는데요. 이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국가만 책임지는 건 뭐가 있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책임지는 것이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축에는 3년마다 실시하되 국가의 책임으로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 공표는 국가의 책임하에 실시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다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국민에게 의무를 부담시키는 경우는 노력인 경우가 많은데요.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의 건전한 유지와 그 기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권리나 의무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홍보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설명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있는 거라서 의무는 뭔지, 노력은 뭔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권리구제를 볼 건데요. 이건 실제로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는지는 각 법령에서 행정심판 및 권리구제, 이의신청 등의 내용에서 다루어지는 부분인데요. 자,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사람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고용보험법에서는 실업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이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여기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고용보험 재심사위원회를 통해서 2심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산업재해보상법에서는 질병판정위원회에 거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과 관련해서 바로 재심사 청구로 넘어갈 수도 있고 심사 청구를 먼저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공공기관 및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인해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행정심판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본인 이 처분이 위법 부당한지 아닌지를 다퉈볼 수 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되어 있고요.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라고 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및 정책 수립, 시행, 사회보장 통계 작성 등을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고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에 관한 자료 제출 등 위원회 업무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은 이러한 정보들을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정당한 사유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행정 데이터가 모였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 정책의 심의, 조정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가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할 수 있는 행정 데이터의 종류는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 경우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마련을 해놨다. 자, 그럼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라는 건 뭐냐? 제공받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원활한 분석, 활용 등을 위하여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에 관한 다음 강목의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데 활용해서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를 이제 운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사회보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법 등 사회보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다. 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까지 알아볼 건데요. 국가는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 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 연계, 처리, 기록하는,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는데 이때에도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건강 관련된 정보, 범죄 경리에 해당하는 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포함하여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도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로서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사회보장기본법상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보시면 뭐 어떤 자료를 언제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을 하고 그럼 관계중앙행정기관은 어떻게 한다 이런 거 서술이 좀 많이 나와 있기는 한데 사실 이게 막 이런 날짜까지 암기해야 될 정도로 이게 실무와 가까운 내용이냐고 했을 때는 별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해서 제가 이제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 중에서 이제 그동안 이제 사회보험 전문가에서 사회보장 기본법 내용 자체가 나온 적이 없다 보니까 이건 사실 기출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좀 중요하고 좀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공인노사 사회보험법 시험에서도 좀 자주 출제가 되었던 부분 위주로 좀 요약하고 정리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이제 사회보장 기본법은 1강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법, 연금보험법, 하나 빼먹었네요. 징수법. 고용, 산재, 징수, 건강연금 이 순으로 우리가 법령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법, 기본법 내용은 좀 가볍게 살펴보시고 중요한 거는 고용, 산재, 건강연금, 징수법 내용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를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은 수험 하시는데 그리고 실무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고용보험법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